정말 사람의 마음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까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자기 생각만 하는 인간들인지 두 번 다시는 제 인생에 이런 모순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제처럼 불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린 이야기이니 욕하지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인 줄도 알고 만났겠죠? 정말로 분노가 치솟아 어딘가에 털어놓지 않으면 마음이 꽉 막힐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한숨 돌리고 사연을 씁니다. 그럼 이제부터 겪은 이야기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급 일식집을 운영하시면서 일식 요리에 대해 잘 아시는 장인으로 유명하셨어요. 아버지의 일식집은 인테리어가 매우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었고 다양한 개인 룸이 많아서 고위급 간부들이 자주 찾아오시는 곳이었죠. 더구나 아버지는 인테리어를 할 때 방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방 안에서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러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약 없이는 오기 어려운 인기 있는 곳으로 자리 잡았죠. 또한 위치도 중심가에 있어 돈을 모으는 장소로 꼽을 만큼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것은 물론 아닌데 아버지께서는 초밥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무작정 일식집에 들어가 일을 배우셨네요. 몇 년 동안 일식 장인의 곁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고 열심히 연습하여 익히신 결과물로 인해 동네에 작은 초밥집을 열게 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장인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으로 생각하여 정말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작은 초밥집을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초밥은 물론 우동이나 김밥과 같은 것도 함께 팔아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서는 일을 하기 어려워서 알바생을 고용했었는데 그때 알바를 하러 온 사람이 곧 우리 엄마였어요. 처음 본 순간 그 사람이 운명적인 상대일 것이라고 느끼셨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런 남자를 처음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두 분이 함께 일식집을 운영하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우리 친할머니께서는 점을 엄청나게 믿는 분이셨어요. 점을 보러 갔을 때 무당이 클세 무조건 결혼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고 무조건 며느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대요.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오면 아들의 사업은 번창할 것이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운수대통과 사업운이 터져서 번창할 것이라네요. 그 작은 가게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장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수십 배 벌고 나이가 들어도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랍니다. 그 말에 우리 친할머니는 아버지께 그러셨어요. 아이고, 더 볼 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데리고 와라라고 반대할 마음이 없으니까 당장 결혼을 하자고 해. 사내 새끼가 당연히 프로포즈를 했겠지. 제일 큰 산이 우리 친할머니 생각을 하신 아버지께서 갑자기 얼굴도 보지 않고 찬성을 하니까 어리둥절하면서도 좋아 죽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었지만 무당이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름 소소하게 잘 운영되고 있던 가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게 자리주인은 아버지의 장사가 잘 되자 본인이 한번 손을 대보고 싶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아버지는 어이없어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막막해 하셨는데 그때 우리 친할머니가 다시 무당을 찾아가신 거죠. 내게 말했어. 아들, 결혼만 하면 운수가 대통할 거라고 안 했냐? 응. 집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커다랗게 가게 하나 내줘라. 1년도 안 돼서 몇 배로 불려올 거다. 그 말에 우리 할머니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집안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께 엄청나게 큰 가게를 자리내어 주셨대요. 아버지께서는 작은 동네 가게만 운영해왔지 이렇게 큰 자리를 운영하게 될 줄은 꿈에도 언감생신 생각하지 못해서 무척이나 당황하셨어요. 규모가 커지니까 그만큼 식자재나 운영도 달라질 텐데 처음에는 멘탈이 바사삭하고 부서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고 사람들이 고급이라는 것에 차별화를 느끼는 법이란다. 일단 크고 고급지면 누구든지 궁금해 찾아오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팔아서 가게를 꾸미는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투자를 받았으니 그만큼의 일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열심히 일하시고 매장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찾아오는 고객들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키겠다는 도전 정신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헌신하신 매장은 점차 성장하여 명성을 얻기 시작했어요. 강남 지역에서도 꽤 유명한 고급 일식집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엄지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저 자신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며 회를 담가다 보니 초밥이나 일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밖에서 아무리 맛있다는 일식을 먹어봐도 우리 아버지의 가게 맛을 따라가지 못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나는 가끔 아버지의 가게에 나가서 서빙 일을 하면서 용돈 버리고 초밥을 만드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했지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가 정식으로 가게를 이어받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내 개를 이어받았으며 하는 생각이 아주 크게 드는데 말이야, 초밥을 만드는 것도 고자라고 조금만 배우면 될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일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보는 게 어때? 내가 일식 조리사 자격증만 따오면 내가 물론 뒤도 돌아보지 않고 500만 원 용돈 바로 주겠다는 얘기지. 그 정도면 완전히 이득 아니야? 너도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상상 속에서 그 이유를 생각하며 그것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내 활동에 다른 일식 조리사 자격증의 공부를 제공하는 게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용돈을 탐내기 때문에 불을 켜고 시험 공부를 했었지만 제가 대학에서 조리 경영학을 전공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일식집을 물려받을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여 조리 경영학을 전공한 것으로 오해하셨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대학에 가면 학과를 정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일식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아버지께서 가게를 물려줄 준비를 하라고 지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양식보다는 한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물려받는 생각은 크지 않았지만 나중에 되면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포기하시렵니까?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음식점을 차릴 계획을 세웠어요. 만약 음식점을 차린다고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길게 높은 소리로 문의하실 거라고 생각됐어요. 아, 그 어찌 다른 가게를 차릴 것이냐는 말을 하시겠지요. 분명히 저에게 잔소리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조금 남은 기대를 깨기 위해 취직 준비를 시작했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일반 식품회사에 입사하여 정식 직원이 되었고요. 신입으로서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생활비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의의가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8년이 지난 어느 순간 동기들이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살펴보니 다들 자리도 정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한번 만나는 것이 어떨지 기자회에서 말하더라고요. 아, 우리도 이제 나이가 30을 넘겼고 다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마음도 들지만 모두 모여 자리를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곧 자리 참석을 하겠다고 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누구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곧 나가자고 하자 다들 그래요. 보러 갑시다. 하며 그만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참석한 대학 동기 모임에서 제 미래 신랑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 동기이자 군대에 다녀온 후 다시 학교에 복학하면서 단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저와의 공통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공이 2개뿐이었기도 했고 또한 저와 예비 신랑이 함께 어울리던 무리가 달라서 서로 마주치는 기회도 별로 없었으며 대화를 나누고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이나 다름없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만나니 다르더라고요. 이야기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제가 상상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식품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야근을 하고 있었고 예비 신랑은 자신의 가게를 오픈하는 꿈을 품고 일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하면서 차근차근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생각도 나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우리 아버지의 일식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대화를 더 많이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음식점이 여전히 유명했기 때문에 궁금증이 한두 가지였죠. 오랜 시간 꾸준히 일을 해온 것이나 자리가 높은 곳에 있다는 점이 궁금한 이유였어요. 나중에 다른 곳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번호를 주고받았고 이후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어요. 주말에는 만나기 어렵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짧게나마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지만 즐거웠어요. 대화하다 보니 잘 맞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오랜 시간 일한 그 일식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태로 인해 예비 신랑은 그곳에서 해고되고 실직자가 되어 망연자가 되었어요. 실은 내가 그런 실수를 한 적만 없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지출하지? 취직을 빨리 해야 하지만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걱정이 돼요. 지금 다니는 곳보다 작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아버지의 가게에 요리사 한 분이 떠나셔서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비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간 것은 많은 시간 동안 일식집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두려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꽤 흥미롭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일식집에서 조리 경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반면에 만날 것이니까 한 번만 자리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우리 가게만큼은 없는 사람을 무작정 뽑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면접이라도 한번 보자고 말을 해보세요. 초밥 짓는 방법이라든지 제대로 배운 게 있는지 확인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방장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조 정도는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단호하게 면접을 진행하셨고 예비 신랑은 긴장한 채로 참석했습니다. 생각보다 능력이 꽤 괜찮았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능력이 좋은 것 같은데 내일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자리가 오래 비어 있으면 안 돼서요. 일하면서 아버지는 제 연인이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알려주시려고 붙드시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이전에 있던 식당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능력을 전수해 주신 부분부터 초밥을 만드는 법, 재료 손질 및 관리 팁까지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주셨죠. 전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정말 고민해요. 제가 아버지와 예비 신랑과 대화를 나누며 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좋아하는 두 분 모두와 많은 공통점이 있어 전 일식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다행히도 예비 신랑이 집안에서 도와주면서 예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주시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저희 며느리로 하시면서 아들의 짝으로 딱 아성맞춤이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보다 더 극진한 대우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우리 예쁜 딸. 너라고 불러도 괜찮다. 우리 아들이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고 정말로 감사해요. 그러나 매번 웃는 얼굴로 대접받으며 그렇게 대화해 주시니 진심으로 나를 주목하는 것을 느끼고 더 잘하고 싶었어요. 연락도 자주 드리고 가끔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풍요롭게 얻는 것이 있었는데 때마다 예비시댁에서 행사가 있을 때 경제력이 튼튼한 부모님 덕분에 선물을 대접할 수 있었죠. 물론요. 저도 월급을 받았던 회사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벌어들이시는 돈과 비교하면 어림도 없이 적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빠의 기회도 이용하고 그랬죠.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기쁘해하셨고 예비 시아버지분도 공직을 맡고 계셨는데 공직의 급여로는 우리 가족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공직의 장점 중 하나가 연금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연금으로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시고 일찍부터 보험과 연금을 준비하셨다고 해도 신기할 정도였죠. 아들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데리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올바르게 수정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덩이가 옆에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노후를 대비해 부모님께서 든든하게 도와주셨다고 말했지만 사실 돈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었어요. 부모님께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모아두셔서 더욱 놀랍고 미안하기도 했죠. 게다가 부모님은 이미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아직도 현역에서 일하시다 보니 더욱 대견해 보였어요. 비교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으로 비교를 하게 되기도 했어요. 또한 예비 시어머니가 이미 주인공 그럼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지니까. 당신이 저에게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매번 애를 써주시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하고 감동받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연락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 얼마 전에 친구들과 함께 다녀온 좋은 식당이 있는데요. 그곳이 정말 맛집이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이번에는 우리 복덩이와 함께 밥 먹고 싶어서 연락해 보았어요. 아, 오늘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좋아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갈게요. 거기서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회나 클래식 음악을 즐겼던 걸 아시죠? 미술관에 좋은 전시회가 있다면 항상 데려다 주셨어요. 티켓 예매하는 일도 수고로우셨을 텐데 나이에 상관없이 휴대폰으로 예매하시고 저에게 전달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기가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바로 예매해 둔 것이에요. 함께 전시를 둘러본 뒤 식사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문제 없으시면서요? 네, 정말 그 전시회를 보고 싶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식사는 제가 살 테니 이 자리는 내가 살게요. 저도 벼룩의 간을 빼놓지 않겠어요. 아들과 결혼하여 보태 쓰셔야겠어요. 아직 잘 다니시니까 이번에 사주겠어요. 또한 예매가 치열했던 것으로 알아서 예매한 티켓이 힘들었을 텐데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알았어요. 이런 대규모 이벤트 외에도 항상 작은 일에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보양식도 해주시고 명절이면 용돈도 제씩 주시는 게 행동이었어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선물로 받은 송이가 있는데 양이 많고 품질도 너무 좋아서 좀 빼서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해요. 이 송이를 그냥 기름장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 예비 시어머니와는 엄마와 딸처럼 잘 지내는데 그래서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나 예쁘게 대해주시는 예비 시댁 식구들과 가족이라는 분들과 함께 묵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약 3년간 유지한 좋은 관계를 지키는 동안 연애 이상의 더 진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 결혼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희 예비 신랑과 저는 30대 중반을 넘어서 있었고 서로의 직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를 솔직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비 시댁과 초의 집에서도 그렇고 며느리와 사이라는 것이 확정된 상태였고 예비 신랑은 우리 아버지 음식점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며 수련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매우 만족하셨고 저희 둘은 현재까지 모아둔 돈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기에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벼운 말로도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물론 3년 동안 한 번도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애를 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쩌면 결혼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네요. 나는 이제 조금 서운해하려고 해요.
나는 너를 내 며느리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혹시 너희 가족들이 불편한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잘 대해주는 건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아직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원래 집안에서 보태주는 거라고 합니다. 너희가 벌어야 우리가 번 돈이 꽤 쌓일 텐데 이런 걸 양가가 도와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슬쩍 얘기해보지만 나도 이제는 아들 뒷바라지 그만하고 싶어요. 며느리에게 떠넘겨야지. 어머님,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은 그의 뒷바라지를 시키려고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제 뒷바라지를 해주면 몰라도 싫어요. 어쨌든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제게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는 그 기간 동안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한 것처럼 저희는 직접 돈을 모아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지금에야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저 또한 그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결혼까지는 아빠 도움 없이 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철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아직도 집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친정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철들라면 멀었다 하시지만 결혼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자마자 예비시댁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불도 저처럼 밀어붙이셨어요. 언제 이런 걸 다 알아보셨나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아이고, 우리 복덩이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될 정도로 내가 싹 다 알아봤다.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나. 직장이며 드레스며 내가 웨딩 플래너도 알아봤다. 결혼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쯤 갑자기 큰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에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빠르게 구급차를 불러 이송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저와 친정엄마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셨을 때는 생명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매우 놀랍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니 누워 계신 친정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퇴원은 곧바로 할 수 없었는데 나이가 있으셨기 때문에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사의 의견이 있었어요. 다행히 조치를 빨리 취해 회복에는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습니다만 지금 시상으로 보아 혈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지켜보면서 시술이 필요한지 안 한지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오래된 나무처럼 굳건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한순간에 쓰러지실 줄 몰랐으니까요. 당연한 수순으로 친정엄마와 저는 일단 아버지께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비시댁에서도 결혼 준비에 제동이 걸리니까 화들짝 놀라서 저희 아버지 병문안도 오시고 빠르게 쾌차하시길 빈다고 절에 기도도 드리려 하셨고요. 아이고, 경사가 생기나 했더니 아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돈 어른이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면 그것 조금은 안심이 될 테니까요. 결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저의 딸이나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렵네요. 네. 우리가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좋겠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친정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병원을 돌봐주셔서 고맙지만 힘들겠다고 도시락을 챙겨주셨어요. 저만큼이나 예비시댁에서도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결혼 준비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루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지만 준비가 어려워서 미안했어요. 빠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버지의 식당인데 지금 주방에서 예비 신랑이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각했지만 그것은 제가 완전히 착각했던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셔서 예비 신랑 외에 믿을 사람이 없어 부탁했어요. 내가 일식집 주방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그는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 주방 일을 도맡아 해주면 좋겠다고 했어. 언제 다시 일선으로 복귀하실지 모르니까 그래도 가장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이 당신이잖아. 그 결정은 저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고 어머니와 함께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음식점에서 가장 주요한 인격은 예비 신랑에게 전수받은 노하우들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믿고 맡겼는데 2달도 되지 않아 같이 일을 하던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래된 주방에 계신 분들이 전부 나가기로 결정하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한 사정은 저희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봐도 이렇게 일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버틸 수가 없어요. 사장님께서 아프신 가운데 그만두시라니 죄송하지만 우리의 결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엄마는 충격을 받았고 깊은 배신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병상에 눕자마자 가게를 그만두시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되던 아버지의 가게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인데요. 가게가 오래된 만큼입니다.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만두면서 맛도 바뀌게 되고 로 구한 직원들은 예비 신랑의 지시에만 따랐으니 아버지가 가르치던 방법과는 많이 달랐죠. 맛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서 오랜 단골들도 가게가 바뀌었다면서 전부 발길을 끊으셨어요. 아버지의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전 점점 예비 신랑의 운영 자질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 분명히 받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왜 맛이 바뀌고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혹시 당신 아버지께 전수받은 비법으로 조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입맛대로 메뉴를 바꾸고 있는 건 아니야?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런 일 없어? 장인어른이 가르친 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인어른이 없어서 그런가 손님들이 괜히 트집을 잡아서 평판을 해치려는 일부러 그런 행동은 같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우리 가게를 방문해 주신 손님들이 이유로 떠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계속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장인어른의 빈자리를 얼마나 노력해서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의심의 시선을 던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장인 어른 가게를 꾸려내려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손님들이 갑자기 떠나가거나 오랜 시간 일하던 분들이 가게를 떠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도 내 방식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해하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내 가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난 그냥 계속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에요. 제자리에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지 알 수 없어요. 실망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에게 쓸데없는 일들을 시키던 예비 신랑은 말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빠의 자리를 메꾸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았지만 이 사람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오래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자신은 마치 대표라도 된 듯이 의기양양하게 행동하며 가게를 운영하려고 했어요. 제가 재고 관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거는 샐러드 재료라서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고 했었어요. 재료를 냉동실에 넣으신 건 부주 방장님께서 넣으신 건데 우리는 재료에 손대기도 않았어요. 그럼 이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 주실 거예요? 남에게 떠넘기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당장 직원들에게 나서서 잔소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핀잔을 주며 모멸감을 줍니다. 저는 예비 신랑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아니기에 그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예비 신랑과 제 사이는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아버지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랜드마크처럼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가게는 손님이 줄어들고 수입까지 감소되며 쫄딱 망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파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과 식재료 비용,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를 견디지 못하게 되어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운영해 온 가게를 닫아야 한다는 슬픔도 잠시 변한 시댁의 태도에 상처를 2번 받게 되었어요. 너 요즘 바쁘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도통 전화를 받지 않아서 말을 못했다. 결혼 준비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 시간이 괜찮니? 아니면 내내 가게 정리하는 일로 바빴어요. 결혼 준비에 어떤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슬슬 예약을 하러 돌아다녀 볼 생각이에요. 아버지께서 차도를 보이시고 계시니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결혼 준비를 할 거라고 그래? 너희 집안 식당에 문제가 있어서 망했는데 결혼 준비할 돈이 있니? 설마 너 결혼하고 나서 일 그만할 건 아니지? 나랑 그이랑 결혼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당연히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즐겁지 않지만 지금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니까요. 너는 눈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평생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아무튼 내가 그냥 큰 맘 먹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말이다. 공무원 부부자니 그래서 연금도 나오고 노후 준비는 다 마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너희 집안은 그게잖아. 가게까지 쫄딱 망해버렸는데 무슨 노후 준비가 되어 있겠어? 망했다는 표현은 좀 그래도 부모님께서 그동안 저축하던 것도 있고 해서 우리 부모님도 노후 준비는 깔끔하게 다 마친 것 같아. 아이고, 그럼 어떡해. 가게가 망해서 그 돈 다 날려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야기 들으니까 직원들 퇴직금도 줘야 한다며. 너희 지방비를 계속 받던 거든요. 가게 망한 것도 그렇고 게다가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평촌에선 말을 들을 거고 나중에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것도 있고 저축해 두신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돈을 병원비로 모두 써버리면 어떻게 하는 건지 말하신 건가요? 아이고, 됐어요. 더 돌릴 건 없어요? 우리 아들이랑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빚만 남을 집안에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보내겠어요. 파혼해라. 저는 정말 억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에게 파혼한다는 말을 하시고는 너무 황당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차단된 전화였어요. 전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예비 시댁 식구들이랑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다. 혹시 너희 헤어졌니? 분명히 결혼 준비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내 아버지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른 동료한테 들었다 삼성동에 있는 다른 가게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대학 동기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예비 신랑이 우리 아버지가 일했던 경력을 살려서 다른 곳에 재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고 도망갔었죠. 병상에 누워 계셨던 아버지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다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초밥을 하나하나 엄청 잘 만들었지? 예를 들어 조리사 자격증까지 있고 가슴이 더디어 메인 재료도 사용하나 나는 이렇게 한번 넘어진 후에는 주방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무서워. 일하다 이런 일이 또 생길 줄은 몰랐어. 아버지께서는 예비 신랑이 나를 쳐다보는 뒤통수에 굉장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리시고 나를 설득하기 시작하셨어. 가게를 다시 오픈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우리 가게에서 일해온 능력 있는 주방장들이 불러줄 수 있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면 언제든 찾아올 거라고 하더라. 자식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더 이상 하기 싫다고 그만뒀다고 했어?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던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계승해서 가게를 운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쩌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해 보겠다고 했어요. 주방장으로서 확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또한 내가 협상할 만한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수익이 좋아지면 함께 나눠 가질 수도 있어요. 현재 가게의 사장이 되는 것을 당장 권유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이었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식품 회사에서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약간 답답한 곳이기도 했어요. 발전 가능성이 적고 연봉 인상도 크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께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저는 요리 경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하는 자신은 없어요. 대신에 경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리 경영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공부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한번 운영을 잘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주방에는 믿을 만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에 힘을 쓰겠어요. 아버지께서는 그제서야 흡사한 얼굴로 응원을 표하시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일식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해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사방팔방 천지껏 알고 있지만 내가 꾸준히 설득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일을 배우겠다고 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밥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는데 그것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을 자극해 주었습니다. 안 하고 배기겠어. 그러니 다들 우리 딸이 들어오면 환영해줘.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 가게를 일으켜봐요. 저를 위해 도와주시겠다고 모여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아, 저희야 뭐 사장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으니까 의리 있게 돌아온 것밖에 한 일이 없는 거려. 우리 작은 사장님을 믿고 열심히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예전의 명성을 찾아보자고요. 솔직히 부담스럽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경영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루 매출을 관리하는 것부터 식자재 재료들을 드리는 것까지 하나하나 제 손을 거쳐야 했으니 눈을 뜰 새도 없이 바빴어요. 아, 도대체 이 많은 일을.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는지 정말로 존경스러웠어요. 몇 달 동안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오픈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새 가게에서는 예약이 풀로 차는 그런 가게로 변모했어요. 간판을 새로 달았고 인테리어도 조금 손봐서 온전히 다른 가게처럼 보이게도 했고요. 이전의 소문들은 모두 사라지고 새 출발을 해서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경영에 주로 손을 대고 있었지만 때로는 일손이 부족한 날에는 서빙도 가끔 도와주며 일을 함께 했어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떻게든 잘 해내려 노력했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어느 날도 제가 바빠서 서빙을 도우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죠. 예, 어머나 미진 씨. 맞아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아는 척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 저를 파혼시켰다. 그 예비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말을 걸었죠. 아, 그때 무시를 했어야 했는데.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그 말에 헛기침을 한 번 하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면서 제가 메고 있는 앞치마를 뻔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휴,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너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거니? 회사 그만둘 마음 없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아이고, 결국에는 회사도 그만뒀어. 식품회사 다니다가 자랑을 하더니만 하긴 여기도 식품에서는 마찬가지이나 틀린 말은 아니네. 잠시 일손을 돕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한다는 말을 뭘. 거창하게 그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너는 현재 회사에서 일하면서 무슨 투자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니? 요즘에는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 너는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온 적이 없는데 애초부터 조금 이상한 것 같았어. 집안 상태도 그대로일 것 같은데 우리 강남 아빠랑 결혼할 생각인 건 아니지? 내가 정말 기이하고 놀라워서 어느 정도 과장된 반응을 했었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 혼자 엄청 신나게 이야기하더라고. 집안에 선물이라도 오겠거든.
연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잖아. 아르바이트나 하는 거에 관해서 나와 우리 아들이 결혼하려는 건 당황스러워. 애초부터 제가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손님이 많은 식당에서 이런 사례를 경험했을 때 나는 그냥 조용히 있기로 했더니 너무 당황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저를 더욱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집안은 너와 인연 끊고 아주 승승장구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좋은 날이라 여기 왔는데 식사를 하는데 너는 알바나 뛰고 있고 말이야. 집이 얼마나 망했으면 투자까지 뛰고 그러니까 아직도 내 부모님은 재기 못하셨네. 그래도 보고 배운 것은 있다고 일하네. 고급진 곳에서 일을 하면 돈은 많이 주나 보다. 그래도 이게 아니지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고작 서빙할 바가 되는지. 우리 아들도 알고 있니? 내가 불러야겠다. 이 꼴을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렇더니 예약된 룸에 가서는 누구를 막 불러대는데 예비 신랑이 있던 논과 예비 시아버지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가게에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중에 예비 시어머니가 나를 발견한 거였어요. 아, 얘 파봐라. 내가 결혼하려던 여자가 단지 서빙하던 여자라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싶다며 어색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너를 만나려고 한 걸까?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건가 싶어서 기뻤다가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산다는 게 놀라워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같이 일하던 종업원들도 다 가만히 있고 아줌마와 대화하는 모습에 어색해하더라고요. 이코는 더 이상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며 말해야 할 때 매니저님께서 다가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예비 시어머니가 미리 제압해버렸다고요? 아이고, 여기서 일하면 잘해주나요? 아, 좀 더 잘할래요? 집안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어요. 처음에는 식품점에서 일한다고 하더니 아주 요조만 울면 다 거짓말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루어도 되나요? 비싼 식당에서 일하면 평판이 떨어질 텐데 이상하다 싶어서 전에는 절대 매니저에게 명령하지 않았던데 속으로 상상하여 말했어요. 매니저님, 그 사람의 예약을 취소하고 쫓아내세요. 그렇게 경솔한 사람들을 우리 가게에 발 없이 낭비사니까? 이곳은 무슨 곳이길래 저런 사람들에게 룸을 제공합니까? 가게 평판이 떨어진다 하니까 말이죠. 그러자 매니저님은 제 표정에 반응하여 뭔가 감지하고 그에게 강인한 말을 걸었어요. 대표님, 여기서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즉각 조치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보통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러왔는데 갑자기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말에는 예비시댁 식구가 될 뻔했던 분들이 놀랍게도 지루한 얼굴로 대응했어요. 대표. 아, 대표님이라고요. 누가 대표야? 내가 이 음식점 대표라고?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짓거리는데 제가 차기 대표라는 걸 말하니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셔서 일식집을 다시 운영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내 놈이 남긴 똥은 내가 다 치워서 더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예약한 건 아니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미리 안 하고 이제서야 하는 거야? 미리미리 말해줬으면, 말을 해버렸으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몰상식하게 인연을 끊었어. 몰상식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때 받았던 상처를 발판 삼아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 같아. 너랑 헤어진 거 절대로 내 의지 아니었던 거를 알고 있어? 엄마 등산에 밀려서 이직을 한 건 맞지만 너랑 만났던 때가 그리운 거란다. 이렇게 번듯하게 가게도 내 야 정말 잘됐다 끝까지 말해주고 싶었어. 이제 와서 착한 척하지 마.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난 거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것도 우리 아빠의 가게가 개박살나던 때 짤막하게 살고 싶었거든. 누가 누구 탓인지는 알지. 지금은? 그때는 사정이 그래서 그랬던 거지. 우리 사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견고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우르르 무너지네. 엄마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지뢰를 짐작하며 왜 잘 만나던 우리를 갈라놓고 그러네. 아니, 그게 내 탓이니
가게도 망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돈댁에선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아까운 모양새였지만 너도 냅다 출행을 낭쳤잖아. 엄마가 그러라 했으니까 그랬지? 아,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더니 지금은 모양이 꿀이라고. 아휴, 그때는 그래. 내가 성급하게 생각했던 거 같네. 이렇게 다시 건실하게 가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몰랐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즐기다니? 잘라놓은 건 다시 붙이면 되는 거고 이제 와서 그딴 소리를 해봐야 누가 진심을 알겠어? 우리 집안이 망하면 다시 버릴지도 모르는데 아이.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2번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지요. 아, 지금이라도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잘 알잖아요. 노. 준비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잘 해보자고요. 제가 왜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안이랑 그쪽 집안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겠다 싶네요. 제 집은 노후 준비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 가게를 물려줄 준비도 다 되었는데 공무원 연금 참나. 그거 얼마나 받는지 아들에게 가게를 내주고 가게가 망하면 다 사라질 거 아닌가 생각해도 그런 책임을 지면서 살기 싫고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매니저님. 저 사람들 쫓아내요. 결국 강제로 직원들이 그쪽 집안의 사람들을 줄줄이 끌고 나가게 되었어요. 밥도 못 먹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소란 끼친 사건 때문에 구경꾼이 된 것 같아서 주변 테이블을 서성거리며 한 잔씩 음료를 세웠어요. 그 후로 한 번 더 잘해보자며 배우고 싶다며 뻔뻔하게 나타난 주방장에게 갑질당해 있던 직원들이 한 사람씩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전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제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혼내줄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됐네요. 아쉬워하실 텐데 그래서 현재는 재활치료에 힘을 쓰고 계십니다. 건강도 많이 나아지시길 기원하면서요.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은 듭니다만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을 거라 믿어요. 앞으로는 더 나은 인연을 찾기 위해 더 신중하게 남자를 바라볼 생각이고 결혼을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남자 한 명을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집안이 거의 무너질 뻔했던 그것을 제가 모두 갚아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신중하게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